알면 알수록 재밌는 우리 생활 속 다양한 빅데이터 이야기, 빅데이터 탐구생활. 빅데이터 탐구생활 서수민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서수민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함께 얘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4월의 교통사고입니다. 여러분이 주셨던 지난달의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울산의 5개 구군 중 동구에서 어느 구간이 사고가 잦은지 또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한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시간대 아산로로 진입하는 차량도 꽤 많고요. 또 네. 영포로 이용해서 현대자동차로 향하는 차들이 많다 보니까 동구에서 사고가 좀 잦은 편이죠? 맞습니다. 동구 내부도 물론 아침에 동구청을 중심으로 학교가 많다 보니 혼잡하지만 말씀해주신 이 아산로와 연포로가 굉장히 정체가 심하죠. 특히 아산로를 진입하기 위해서 강북로나 산업로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어떤 사고가 많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울산 동구의 전체적인 상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동구는 2023년 기준 약 15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자동차는 약 9만 1,000대가 있습니다. 사실 울산 5개 구군 중에 등록된 차들은 제일 적은 수인데요. 최근 5년간의 교통사고 건수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2019년도 약 620여 건에서 2023년 436건으로 상당히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망자 수는 2019년 1명에서 2023년 4명으로 훅 뛰어 올랐는데요. 그러다 보니 울산에서 자동차 만 대당 사망자 수 순위가 구군 1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동구가 생각보다 넓진 않아서 그렇게 사망자가 많을 거란 생각은 못했는데 1위라고 하니까 충격적이거든요. 그렇죠. 재작년 기준 동구는 10월에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했고요. 7월에는 사망자가 2명이나 발생할 만큼 큰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출퇴근하는 분들 많을 텐데 아산로나 연포로는 아침 일찍부터 또 퇴근 시간에도 정체가 심한 편이잖아요. 네. 이럴 때 더더욱 조심해야겠어요. 그렇습니다. 통계를 살펴보니까요. 아침 6시부터 8시 사이에 살짝 교통사고 수가 늘어났다가 오후 4시까지는 줄어드는데요. 오후 4시부터 저녁 8시까지 사고가 다시 확 늘어납니다. 재작년에 발생한 437건의 사고 중 오후 4시부터 8시 사이 148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퇴근 시간 동구가 붐비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출퇴근 용도로 이륜차들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동구에서. 다른 구보다 이륜차 사고도 많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맞습니다. 전체 436건의 사고 중 90건이 이륜차 사고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교통안전지수도 1년에 한 번씩 산출되고 있는데요. 이 교통안전지수 내에서 동구가 자전거와 이륜차 영역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륜차 사고도 사망사고가 있었던 만큼 이륜차 운전자들도 조심하셔야겠고요. 재작년에 이어 작년에도 이륜차 사고는 계속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동구는 늘어난 이륜차 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동구경찰서와 함께 이륜차 운전자의 중요 법규 위반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늘어난 외국인 이륜차 운전자들을 위해 대기업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륜차 관련 사고는 울산의 모든 구군의 고민일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륜차 교통사고에 대한 울산 시민의 생각을 들어봤거든요. 함께 듣고 오시죠. 오토바이가 차선을 무시하고 인도와 가깝게 지나갈 때 부딪힐 뻔한 적이 있어요. 제가 남구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병원에 온 환자 중에 오토바이 사고도 되게 많아요. 근데 한 번은 오토바이가 멈추지 않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지 모르고 바로 좌회전 하다가 보행자랑 부딪히면서 보행자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운전자는 그때 머리가 부딪히면서 큰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운전자는 헬멧을 착용 안 해가지고 뇌 손상을 입어서 응급실로 내원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 이륜차가 차선을 잘 지키고 좀 좁은 골목에서는 속도를 줄인 채 운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보행자는 되도록이면 인도로 보행을 하고 인도가 없으면 이륜차가 지나다니는 걸 좀 인지할 수 있게 뭐 이어폰 같은 거 착용을 좀 덜 한다든지 주변 인지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동구는 제가 살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인도가 없고 주택 빌라들이 좀 있어가지고 보행자가 많은 달동 골목길 그쪽이 좀 위험해 보여요. 네, 이륜차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짚어주셨어요. 특히 또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도 중간에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우리 울산교통방송 통신원들이 전해주는 교통제보 정보를 또 분석해 주신다고요? 네, 4월에 저희 방송국으로 들어온 사고 제보 건수는 655건이 넘었습니다. 이 중 짚어볼 구간은 아산로입니다. 아, 여기 또 아산로도 아침 시간 진짜 중요한 구간인데 뭐 아침뿐만 아니라 동구와 외부를 잇는 중요한 도로잖아요. 네, 아산로는 왕복 6차선, 총 길이 4.8km의 도로고요. 명총교 북교차로, 자동차 선착장 앞 교차로, 성내 삼거리 등 교차로 3곳과 양정 1, 2교가 아산로 구간에 속해 있습니다. 2022년 기준 하루 동안 608천여 대의 차량이 통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울산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도로입니다. 지난달 11월 경차와 화물차 간 추돌 사고가 있었고요. 지난 24일 오후 5시쯤 동구 방면으로 아산로를 달리던 승합차가 트럭을 들이받으면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서 이 구간 극심한 정체를 겪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대형차들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자동차 전용 도로다 보니까 다른 사고에 비해 대형 교통사고가 많고요. 처리까지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차로 변경을 하면서 추돌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하니까요. 이 구간 차로 변경하실 때는 꼭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 내용인데 동구에 또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 지역이 있다고요? 네, 재작년에는 방어동 화암초등학교 앞 교차로 부근에서 4건의 사고가 발생했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작년 동구의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0건으로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많은 주민들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또 교통사고 줄이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구간에는 스쿨존 횡단보도 앞 바닥에 부착형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한 번 더 좌우를 살펴볼 수 있었다고 하네요. 네, 좋은 아이디어네요. 또 실제로 사고가 줄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그리고 동구에 또 유의해야 할 곳이 있다면서요? 네, 바로 연포산 터널에서의 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구간 역시 주의를 해주셔야겠는데요. 연포산 터널 사고 신고는 해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112에 신고된 건수 기준 2023년 28건, 지난해 22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사고 이유로는 안전거리 미확보와 졸음운전이 꼽혔습니다. 연포산 터널 무료화 이후 통행량까지 증가하고 있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연포산 터널이 왕복 2차로다 보니까 사고가 나면 크게 발생하고 처리 시간도 꽤 걸리더라고요. 맞습니다. 터널 사고는 일반 도로 사고보다 치사율이 2.3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대부분 사고 원인이 부주의에 의해 비롯되는 만큼 터널 내부 사고는 처리가 오래 걸린다는 점, 그리고 한 번 발생하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생각하셔서 연포산 터널 진입하시면 꼭 안전거리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터널 주변에서는 졸음운전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터널에 들어가면 어두워져서 시야 확보가 힘들고요. 다른 곳으로 피하기 어려운데요. 터널 진입 전에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평소보다 안전거리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터널에서 나올 때도 지형적 조건에 따라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 수 있거든요. 터널 진출입할 때는 꼭 서행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